중입니다. 요금은 1,800원입니다. 주변 환경을 한번 둘러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법무사 김진웅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2022년 10월부터 11월 초까지 경매 나온 물건들 중에서 근린주택과 다가구주택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근린주택과 다가구주택은 현장에 가서 영상을 찍어봤는데 같이 한번 감상하면서 살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자료 화면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인터넷 사이트에서 무료 경매를 치면 마이옥션이라든지 두인 경매, 또 인사이트 옥션, 체스트 옥션, 경매락, 경매다 이런 여러 가지 무료 경매 사이트가 나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대법원, 대한민국 법원 경매 정보를 물론 보면 좋겠지만 이 대한민국 법원 경매 정보에 보면은 이 경매 서식이라든지 이런 것은 참고하는데 법원 경매 정보는 통상 2주 정도밖에 게시가 되지 않기 때문에 이왕이면 여러 가지 이렇게 무료 경매 사이트를 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저는 주로 경매다를 제가 들여다보는데 경매다의 장점은 굳이 로그인을 하지 않아도 디테일한 내용까지 검색이 됩니다. 이번 시간에는 근린주택과 다가구주택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 건데 서울 시내 근린주택과 또 다가구주택, 그 다음에 경기도 주변에 다가구주택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럼 먼저 서울 시내 근린주택에 대해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서울 시내 근린주택이 개수가 뭐 몇 개 나오지 않습니다. 한 10개 정도 좀 남짓 나오는데 여기에 대한 근린주택에서 대부분 대항력 있는 임차인, 여기 대항력 있는 임차인도 있고 또 건물만 매각하거나 유치권이 있거나 이런 이렇게 구분을 해놨는데 제가 별도로 정리를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근린주택을 추천하는 것은 서울 시내 4개 정도, 하자가 없는 거 4개, 그 다음에 경기도에 하자가 없는 거 한 5개 정도, 인천과 통영에 제가 이렇게 찍어 놓은 거, 경매 초보분들도 입찰할 수 있는 그런 물건들을 제가 위주로 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근린주택을 보는 방법은 일단은 서울 북부지방법원 강북구 미아동을 경매 사이트를 한번 통해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서울 북부지방법원의 강북구 미아동에 있는 부동산입니다. 지금 현재 도로 옆에 있는 근린주택인데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재개발 주변의 주택인 것 같은데 이 주변에 삼양사거리, 우이신설 지하철역이 가깝고 제가 주로 설명을 드리는 것은 이런 주택의 경우에는 물론 이렇게 경매 사이트에 와서 분석을 해도 되지만 우리가 밸류맵이라는 아파트 같은 경우는 부동산원이나 호갱노노지만 인터넷에서 이렇게 밸류맵을 이렇게 검색을 하면 여기에 한번 미아동 679-2번지 밸류맵의 장점은 토지와 건물 중에서 이렇게 주변에 인근 주변에 가격이 나오기 때문에 일단 비교하기가 쉽고 그 다음에 해당 물건을 이렇게 클릭을 하게 되면 해당 물건에 대한 내용이 나옵니다. 그래서 여기에 보면은 지금 현재 16억 1800 이렇게 나와 있고 위반 건축물인지 아닌지도 대부분 나옵니다. 그 다음에 또 밸류맵의 장점은 이 주택에 대해서 리뷰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 강북구 미아동 주변에 여러 가지 어떤 일자리라든지 개발 호재라는 것이 전부 여기에 이렇게 이 주변의 사람들 또는 공인중개사들이 이렇게 올려놓기 때문에 우리가 그 지역에 물론 서울 시내는 접근하기가 편하지만 지방 같은 경우 또 그 지역을 잘 모를 때 이렇게 인구 동향이라든지 일자리 수라든지 또는 여기에 대한 어떤 이 사람들이 리뷰를 이렇게 적어 놓은 거. 물론 여기는 지금 재개발 지역이기 때문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34개 정도의 이야기가 올라와 있고 그렇게 해서 이제 개발 호재라든지 투자 매력이 있다. 이런 내용입니다. 그렇게 해서 밸류맵을 통해서 보면
여기에 대해서 감정가가 얼마고 이런 내용이 주로 나오고 이 주변에 인근 지역 주변에 여러 가지 가격 정보가 나오기 때문에 밸류맵을 한번 조회를 해서 이 경매 부동산에 대해서 공부를 하시는 것도 방법입니다. 그렇게 해서 지금 현재 근린주택은 서울 같은 경우 상당히 비쌉니다. 보통 감정가가 이렇게 26억, 30억, 10억, 16억인데 최저 매각 가격이 이렇게 일반 서민이 접근하기는 상당히 좀 어렵지만 그래도 대로변이고 그 다음에 재건축 재개발 지역이어서 투자를 해볼 만합니다. 다음은 제가 의정부 지방법원하고 그 다음에 여기 보면 파주시 동패동을 제가 현장을 갔다 왔는데 일단 먼저 의정부시를 한번 보겠습니다. 제가 추천하는 물건 중에 하나입니다. 의정부시 의정부동 585-14를 한번 검색을 해보겠습니다. 제가 오늘 보고 온 주택은 의정부시 의정부동에 있는 주택인데 토지가 85평이고 건물 면적이 282.5평. 매각 물건 명세서에 보면 사실 깨끗합니다. 왜 그러냐면 대항력 있는 임차인이 있지만 선순위로 받아가기 때문에 큰 하자가 없습니다. 법원의 매각 물건 명세서는 한 일주일 전에 볼 수가 있는데 여기에 보면 이 사람들이 배당 요구 정기 전까지 이렇게 권리 신고를 하고 임대차 계약서를 명시해서 임대차 계약 기간하고 그 다음에 보증금, 월차임, 확정일자 받은 사람들 또는 확정일자를 받지 않은 사람들도 있겠죠, 당연히. 그 다음에 대항력 있는 선순위 임차인이라 하더라도 또 배당 요구를 안 한 사람도 있고 배당 요구를 하면 임대차 계약 해지 의사 표시하기 때문에 반드시 나가야 된다라는 거. 그래서 의정부에 있는 근린주택은 일단은 큰 낙찰받는데 문제가 없습니다. 3층, 4층 주택인데 평수가 엄청나게 큽니다. 3층 50평, 그 다음에 4층 44평인데 이게 실평수기 때문에 여기에 큰 30평형대 아파트로 따지면 30평형대 아파트가 한 두 개씩 이렇게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지하 창고도 지금 48평입니다. 상당히 넓습니다. 배당력 있는 임차인이 있지만 배당 요구를 했기 때문에 추가로 인수하는 금액은 없고 경매 등기 이후에 상가에 전입한 사람 대항력이 없습니다. 등기부를 한번 보겠습니다. 건물 등기부를 보게 되면 우리가 표제부는 사람으로 따지면 얼굴입니다. 여기는 이렇게 생겼구나. 그렇게 볼 수 있고 그 다음에 갑구는 소유권에 관한 사항이어서 주로 여기 가압류가 이렇게 많습니다. 가압류라든지 가처분이라든지 가등기라든지 이런 것들은 전부 소유권에 관한 사항이기 때문에 갑구에 이렇게 나옵니다. 체납처분에는 압류 같은 거 전부. 여기 의정부시는 지방세고 의정부시라든지 지자체에서는 지방세고 그 다음에 세무서에서 보면 국세입니다. 건강보험공단도 등기부 등본을 보면 이 사람이 엄청나게 이렇게 무역보험공사라든지 수출입은행이면 이 사람이 무역하고 관련된 일을 하는 사람이었다라는 것을 우리는 등기부를 보면 잘 알 수 있습니다. 어쨌든 등기부를 보게 되면 갑과 을구가 있는데 말소기준 권리는 우리가 저당권이라든지 담보가등기, 근저당권, 압류, 경매 개시결정 등기, 그 다음에 전세권 이런 것들이 말소기준 권리입니다. 그래서 말소기준 권리를 볼 때는 갑구하고 을구일 때는 접수번호가 빠른 곳이 말소기준 권리입니다. 제가 방금 말한 그런 권리들 중에서 접수번호가 빠른 거, 그 다음에 또 선순위 대항력 있는 임차인은 확정일자하고 말소기준 권리를 비교합니다. 그렇게 비교된 것이 여기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등기부 현황을 보면 말소기준 권리가 1997년도 5월 20날입니다. 그 이후에 들어온 것은 다 말소입니다. 다 말소. 그렇게 해서 배당도 선순위 우리가 배당은 일단은 경매 비용이 먼저 빠지고 그 다음에 이제 소액 임차인 그 다음에 당해세
당해세는 뭐 제일 먼저 빠지는데 최근에 당해세에 대해서도 개정을 한다라는 그런 말이 나옵니다. 뭐 내년부터 시행을 한다 그러는데 그 다음에 만약에 법인일 경우에는 뭐 3개월 체불임금, 3년치 퇴직금, 그 다음에 압류에 대해서는 그 세금이 성립된 날짜 기준이고, 그 다음에 이제 확정일자, 그 다음에 설정일자 기준인데, 어쨌든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그러면 의정부 지방법원에 나온 의정부동 585-14, 여기에 대해서 제가 현장에 간 영상을 그럼 보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후 오른쪽 고속도로 출구로 진출하십시오. 지금 현장에 나와 봤는데, 제 뒤쪽으로는 일단 KT 건물이 있고, 그 다음에 쓰레기를 분류해서 버리는 쓰레기장이 옆에 있습니다. 건물이 보기보다 상당히 커서 원룸으로 활용해도 좋을 것 같습니다. 85평입니다. 문이 잠겨져 있는데 1층에는 피팅 센터가 있고, 바로 앞에는 KT 건물이 있습니다. 쭉 한번 가보겠습니다. 의정부 외에 통영과 인천, 여기는 통영 지원의 근린주택을 검색을 하게 되면 여기도 상당히 지금 현재 많이 이렇게 떨어졌습니다. 그래서 저도 가끔씩 바다 낚시를 하러 욕지도라든지 연화도를 가게 되면 이 부근에 있는 삼덕항에서 제가 배를 타는데 가다 보면 오른쪽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가격이 많이 유찰이 돼 있고, 여기에 대해서 보고 싶으신 분들은 이렇게 지도를 띄워가지고 이 주변 환경을 보시면 됩니다. 상당히 나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지방이지만 가격 대비해서 지금 10억짜리가 5억 3천까지 떨어졌기 때문에, 그리고 여기에 대해서 또 법적으로 문제가 될 수 있는 소지가 있는 것이 거의 없습니다. 이렇게 근린주택이라든지 다가구 주택에서 유의할 점은 위반 건축물인지 아닌지 그런 내용을 좀 보시면 됩니다. 그렇게 해서 결국 제가 일단은 추천하는 것은 이렇게 서울에 4개, 그 다음에 경기도에 5개, 인천에 하나, 통영에 하나 이렇게 해서 한번 시간이 나실 때마다 한번 보시고 재정적인 여건이 허락이 되면 들어가시는 것도 방법입니다.
다음은 다가구 주택입니다. 다가구 주택이라는 것은 다세대 주택하고 다르게 토지 건물 이렇게 각각 되어 있는 건데 제가 오늘 간 데는 파주를 갔다 왔습니다. 그래서 한번 같이 보시겠습니다. 파주를. 파주시 동패동에 2025-5번지하고 1943번지가 있는데 두 군데를 다 갔다 와서 이따가 영상을 보여드리겠습니다. 먼저 파주시 동패동 2025-5번지에 보면 지금 현재 한 번 유찰됐는데 의정부 지방법원은 30%씩 유찰되기 때문에 지금 13억짜리가 9억 2천까지 떨어져 있고 여기에 대해서 지금 보증금 합계가 6억 7,800이고 월세가 80만 원입니다. 보증금을 제한다면 작은 돈으로 내가 이제 입찰을 할 수 있는 것인데 처음에는 목돈이 들어가겠지만 나중에 새로 임차인을 드린다면 그 금액만큼 따로 빠지기 때문에 제가 오늘 갔는데 상당히 건물도 예쁘고 그 다음에 평수도 지금 89평이라 토지가 되게 넓습니다. 파주시 동패동 2025-5번지에 보면 위치가 상당히 괜찮습니다. 지금 지도상으로 봤을 때 여기에 이마트가 있고 그 다음에 바로 앞에 동패중학교가 있고 좀만 더 멀리 보시면 일산가구단지도 가깝고 그 다음에 운정신도시에 호수공원도 가깝습니다. 그 다음에 자유로가 이렇게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지역이 상당히 새로 신설된 지역이라 상당히 마을이 깨끗하고 또 주변에 이런 주택들이 많이 들어서 있어서 여유가 되시는 분들은 입찰을 한번 하시는 것도 방법입니다. 자, 그럼 경기도 파주시 동패동 2025-5번지에 대한 영상을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톨게이트입니다. 요금은 1,800원입니다. 주변 환경을 한번 둘러보겠습니다. 필로티 구조로 밑에는 이렇게 주차장이 되어 있고 철제망이 쳐져 있어서 상당히 건물 외관이 좋습니다. 주변은 전부 주택가고 마찬가지로 동패동에 있는 1943번지에 대한 건데 이것은 지금 11억짜리가 7억 8,600까지 떨어져서 법적으로는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대해서 지금 현재 임차인의 보증금이 9억 3천이기 때문에 지금 최저 매각 가격을 지금 초과합니다. 그래서 사실은 내가 이것을 낙찰을 받고 예를 들어서 새로운 세입자가 맞춰진다 그러면 내 돈은 한 푼도 들어가지 않은 채로 낙찰을 받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다만 지금 현재 부동산 가격이 좀 떨어지고 있기 때문에 전세 금액도 좀 떨어지지 않을까 생각이 들지만 어쨌든 지금 최근에 나와 있는 근린주택 중에서 낙찰을 받을 수 있을 만한 그런 물건들입니다.
파주시 동패동 1943번지도 제가 아까 가봤는데, 동패동에 있는 다른 근린주택보다는 좀 작긴 하지만 그래도 위치가 좋았습니다. 마찬가지로 운정신도시가 가깝고 카페 거리가 주로 있고, 동패중학교가 있고, 이마트가 있고, 옆에 자유로가 이렇게 있고, 출판단지가 있고, 아까 말한 것처럼 동패동 1943번지는 임차 보증금이 최저 매각 가격보다 더 위로 있기 때문에 한번 입찰하시는 것도 방법입니다. 그러면 동영상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후 우회전입니다. 이어서 10m 앞 목적지가 있습니다. 안내를 종료합니다. 주변에는 이렇게 주택가가 형성이 되어 있고, 동패초등학교가 있고, 계량기가 5개 있는 거 보니까 5가구가 아마 거주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상 지금 현재 다가구 주택에 대해서 영상을 봤는데, 파주시 동패동에 대해서도 우리가 밸류맵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간상 하나만 먼저 밸류맵으로 보겠습니다. 항상 근린주택이라든지 다가구 주택은 이렇게 밸류맵을 한번 켜놓고 보면 여기에 대해서 나옵니다. 토지 거래 가격이 당시에 3억 6,200으로 아마 불화를 받은 것 같습니다. 2017년도에 13억은 이제 낙찰 최초에 경매 나온 금액이고, 토지 건물 단가가 있고, 여기에 보면 마찬가지로 이렇게 개발 정보까지 다 나와 있습니다. 거래 정보, 대출 정보, 이렇게. 임금 매물에 대해서도 금액이 나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리뷰가 있습니다. 리뷰가 보면 인구 동향, 일자리, 개발 호재, 투자 매력인데, 여기 보면은 GTX 호재, 뭐 3호선 착공 이렇게 여러 가지 예정이 있고, 대부분 투자 매력이 있는 곳입니다. 이렇게 투자 매력이 있는 곳으로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인구 유입 가능성이 크다 이렇게 나옵니다. 그래서 3호선이 들어오면 가격이 많이 오를 것으로 판단됩니다. 그래서 주택은 항상 밸류맵을 같이 보시고, 밸류맵과 네이버 지도 또는 다음 지도, 그 다음에 시리얼 뭐 이렇게 보시면 충분히 투자를 어떻게 해야 되겠다라는 것이 나옵니다. 인터넷 검색을 잘 하셔야 됩니다. 그렇게 해서 근린주택 추천은 이렇게 아까처럼 의정부 지방법원 이렇게 서울 시내 이렇고, 다가구 주택은 파주시 동패동, 김제시 궁구면 서남리는 제가 왜 올렸냐 그러면 토지 평수가 가격 대비해서 되게 높습니다. 토지 평수가 940평이나 되고 바로 앞에 호수가 있습니다. 한번 보겠습니다.
네, 지금 현재 경매 나온 물건입니다. 바로 앞에 저수지가 있고 여기에 940평 정도가 있습니다. 그러면 김제시 궁금면 서남리산 23번지인데 요게 이제 대항력 있는 임차인하고 공유물 분할 경매라 그러지만 대항력 있는 임차인이 아직 뭐 확실하지 않은 사람이지만 어쨌든 평수가 상당히 높고 가격이 저렴하고 바로 앞에 이렇게 호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는 이 건물을 허물고 만약에 낙찰받는 사람이 있다 그러면 이렇게 좀 개발을 해서 좀 유유자적한 삶을 살 수 있는 그런 곳입니다. 경매 물건을 보게 되면 가끔씩 괜찮은 물건이 나오는데 요 홍천의 남면 화전리도 가깝고 제주도 이렇게 이제 몇 개가 있습니다. 그래서 경매 초보분들은 제가 올린 물건들을 한번 검색을 하셔서 한번 살펴보시는 것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다음은 근린시설을 제가 올렸는데 근린시설이 서울에 있는 근린시설들은 대부분 20억, 30억. 우리가 빌딩, 꼬마 빌딩이나 이런 빌딩을 근린시설이라고 하는데 지금 청량리에 지금 하나 제일 저렴한 게 12억짜리가 하나 나와 있습니다. 청량리동에 있는 근린시설인데 아직 한 번도 유찰이 안 됐는데 근린시설을 보는 법은 소상공인 상권 분석 시스템을 제가 소개해 드리려고 지금 요걸 봤습니다. 청량리는 지금 개발이 많이 되고 있는 지역이고 여기는 지금 청량리역에서 가까운 곳인데 이렇게 사거리에 붙어 있는 땅이라 나쁘지는 않습니다. 지금 현재 위치가 여기에 있는 위치인데 이 근린시설이나 상가, 근린상가라든지 상가를 볼 때는 상권 정보 분석 시스템을 보는 것도 방법입니다. 아니면 마이프차에 들어가서 프랜차이즈, 주변의 프랜차이즈들 매출액도 보는 것도 방법인데 소상공인 상권 정보로 들어오면 청량기동 49번지를 먼저 업종을 먼저 선택을 해보겠습니다. 여기에 뭐 도소매를 한번 넣어볼까요? 도소매에서 편의점을 한번 넣어보겠습니다. 청량리동의 도소매 편의점은 월 평균 매출이 5,969만 원이고 그 다음에 상세 분석을 한번 보면 가입을 해서 로그인을 하게 되면 상권 분석을 상세하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럼 상세 분석을 한번 보겠습니다. 상세 분석에 편의점을 넣고 확인을 누르면 상권 분석 보고서를 보면 반경 1km 지역 내 편의점이 41개가 있고 월 평균 매출액, 매출 건수가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유동인구도 나와 있고 금요일 날 이렇게 60대가 최고 많고 직장 인구는 이렇고 이런 내용들 그 다음에 업종 분석 그 다음에 그래프로 업종 분석이 이렇게 됩니다. 그 다음에 또 매출 분석도 이렇게 하면 되고 그렇게 해서 자영업이나 상권을 갖다가 분석해서 어떤 가게나 사업을 하실 분들은 반드시 소상공인 상권 분석 보고서나 그 다음에 프랜차이즈를 하시는 분들은 마이프차에 들어오시면 되고요. 프린트를 하게 되면 보고서가 쭉 나옵니다. 데이터도 나오고 보고서도 나오고 그렇게 해서 소상공인 시장 진흥공단에서 제공하는 상권 분석 시스템을 활용을 해서 근린시설이라든지 내가 근린시설의 오너가 되게 되면 소유자가 되게 되면 세입자들이 어떤 장사를 하느냐에 따라서 월세를 잘 내고 못 내고 하는 그런 부분도 있고 또 내가 근린시설이 아니고 근린상가라든지 또는 작은 상가주택을 경매로 낙찰받는다 그러면 반드시 상권 분석을 하시고
또 밸류맵을 들어가서 예를 들어서 상가주택이면 밸류맵을 들어가서 상권을 분석한 다음에 낙찰을 받으시면 됩니다. 그렇게 해서 상권 분석 시스템을 제가 활용하라고 활용하고 그 다음에 지금 10월 달에 가장 서울 근린생활시설 중에서 가장 가격이 저렴한 것이 지금 이 31평 토지에 있는 서울 북부지방법원의 청량리에 있는 상가입니다. 이것으로 제가 근린주택, 그 다음에 다가구주택, 근린시설에 대한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근린주택과 다가구주택에 대해서 살펴봤는데 다음 시간에는 경매 입찰자들이 가장 부담스러워하는 명도에 대해서 같이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